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겹치는 가운데 나온 판단으로 혼란은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첫 소식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은 대법원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 결정이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나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실제로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쳤으니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후보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공표라는 겁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 후보의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은 논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반대 의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임명된 대법관들에게서만 나왔는데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관련해 앞서 2심 법원은 함께 골프를 쳤던 사진이 아니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줘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만큼 하나의 해석을 전제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 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원심 판단과 달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잘게 쪼개 의미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경우 일반 국민이 의견이나 사상을 표명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발언만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만약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빠르게 선고하고 이를 대법원이 이번 경우처럼 속도전 치르듯 재빨리 확정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한을 모두 보장받는다면 사실상 형 확정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일단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면 새 재판부가 지정되는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됩니다. 새롭게 배당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정하더라도 당장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27일 동안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상고심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적어도 27일은 걸린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가 출마 자격 상실형이 확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혼란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상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에 적용돼 재판이 멈추는지부터 불분명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격적으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는 관측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치에 적극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법을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6일입니다. 대법원은 이틀 뒤인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른다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4월 22일 돌연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는 공지가 발표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은 이례적으로 회부 당일부터 재판관들이 모이는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인 24일 또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차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기일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접수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81.9일, 거의 석 달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참여 가능한 대법관 전체가 논의하는 전원 합의체 선고가 나온 겁니다. 역대 세 번째로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면서 국민적 이목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참여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고속 속도전으로 판을 깐 뒤 후보 등록 마감을 불과 열흘 남기고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는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지금 야당 후보에게 엄청난 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격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박탈하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선고 전까지 재판의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하지 않던 대법원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후에 재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이 법원이 재판을 계속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때 형사상소추에 당선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을 포함할지 뺄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다 보니 재판이 중단된다, 아니다 계속된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대법원이 오늘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결국 해당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심지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도 파면 전에는 대통령의 여러 특권을 누렸잖아요. 네. 그리고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법원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다툴 방법이 또 있잖아요. 뭐 권한쟁의 심판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 후보는 앞서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 재판을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텐데요. 헌재가 인용하면 본안 판단 때까지 재판을 멈출 수 있고요. 본안에서도 이 후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퇴임까지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시 재판은 굴러가고 선고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선 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버리면 다퉈볼 기회가 없는 건데 그렇죠. 자, 오늘 판결로 대선 전후 한동안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런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가 피고인인 만큼 신속한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건데요. 반면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을 보면 우려를 표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전원 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네.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연히 사법부 결정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오늘 판단이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앞으로도 논란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신속 선고를 두고 계속 뒷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한테서도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자,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